쌍꺼풀 수술 후에도 여전히 눈이 작아서 고민이신 분,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는데 진짜로 내 눈이 커질 수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 모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들의 세계 셀럽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쌍꺼풀 수술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왕일처럼 부리부리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자, 지금부터 쌍꺼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작은 눈을 크게, 많이 크게 만들 수 있는 쌍꺼풀 재수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쌍꺼풀 수술만 하면 눈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눈이 커 보이게 되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도 눈이 여전히 작아 보이거든요. 이런 차이는 개인마다 눈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 눈처럼 작은 눈, 세우눈, 단추눈, 꼬막눈 이렇게 불리는 눈의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위의 사진처럼 작은 눈을 가지는 형태에서 흔히 보는 모습은 함몰눈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함몰눈과 반대되는 눈으로는 돌출눈이 있습니다. 그럼 함몰눈은 뭘까요? 함몰눈이란 이 사진처럼 눈의 안구가 눈뼈보다 안쪽으로 움푹하게 들어간 형태의 눈을 말하는데요. 동양인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눈이죠. 이런 경우 눈꺼풀까지 두툼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눈꺼풀이 안구를 덮게 되면 눈동자뿐 아니라 흰자의 노출까지 매우 적게 되거든요.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만으로 눈이 커지는 확률은 작은데요. 따라서 함몰눈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 눈의 앞, 뒤로 덮인 피부주름을 일부 제거해서 줄여줘야 쌍꺼풀 수술을 하고도 눈이 세우눈이나 꼬막눈처럼 작아 보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함몰눈은 쌍꺼풀 수술을 해도 눈꺼풀의 피부가 쌍꺼풀 라인을 여전히 덮고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눈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 때문이에요. 눈의 앞쪽에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 눈 안쪽의 눈물샘은 거의 보이지 않죠.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몽고주름은 동양인 눈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인데요. 서양인의 눈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전혀 없죠. 쌍꺼풀 라인도 눈 끝까지 둥그렇게 연결돼 보여요. 이건 눈 앞쪽에 몽고주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이 찌그러지지 않고 둥그런 서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죠. 이처럼 눈물샘이 겉으로 노출되고 눈 앞쪽이 또 시원하게 열려있는 형태를 띱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눈의 뒷꼬리 부분에서도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동양인의 눈은 가뜩이나 눈꼬리가 안쪽으로 깊게 말려 들어가 눈도 작아 보이는데 여기에 피부까지 덮여 내려오면 마치 눈의 끝부분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눈의 가로 길이가 더욱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반면 서양인의 눈은 눈꼬리가 아래쪽 4시에서 5시 방향으로 향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눈이 더 크고 더 시원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은 눈을 눈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쌍꺼풀 라인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기껏 잡아놓은 쌍꺼풀 선이 낮아지면서 눈꺼풀에 묻혀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쌍꺼풀 선이 낮아지거나 작아짐으로 인해 환자분들의 주요 불만족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환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재수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라인을 크게 만들거나 강하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흔하게 소세지 눈이라고 하죠. 두꺼운 눈꺼풀에 쌍꺼풀 라인만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또 앞팀이나 뒤팀 수술을 함께 했다고 해도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눈앞과 눈꼬리를 제대로 터주지 못했다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작아 보이게 되는 불만족이나 부작용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야기했던 주제로 돌아가서 쌍꺼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작은 눈을 어떻게 재수술해야 큰 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트임 수술을 먼저 한 후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먼저 눈의 앞과 뒤를 열어서 눈의 가로 길이를 최대한 길게 늘려준 후에 그 길이에 맞춰서 둥글게 라인을 돌려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앞트임 수술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보통 앞쪽을 가로로 열어주면서 살짝 15도 위에 향하게 앞머리를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몽고밴드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고 앞머리 부분도 가장 효과적으로 열어줄 수가 있죠. 가끔 앞트임 흉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흉터는 눈 밑 주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트임으로 앞부분을 시원하게 열어준 뒤에는 뒤트임만 하거나 또는 뒤트임과 밑트임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트임은 눈을 가로로 열어서 눈꼬리를 살짝 내려주거나 올려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눈의 아래쪽을 함께 터서 눈의 뒤쪽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서클 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걸 밑트임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뒤트임만 하는 경우보다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뒤트임을 눈꼬리를 낮추거나 높이며 눈의 가로 길이를 키우는 데만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동자 뒷부분에 있는 흰자의 면적을 넓혀주는 효과죠. 사실 동양인의 눈을 보면 눈 앞부분 흰자와 눈 뒷부분의 흰자가 1대1 정도인 반면에 서양인은 눈 앞부분 흰자와 눈 뒷부분 흰자의 비율이 1대1.7 정도로 뒷부분의 흰자 부위가 훨씬 더 넓은데요. 그래서 작은 눈의 경우에는 이 뒤트임이나 밑트임을 통해서 눈동자의 노출도를 최대한 늘려주게 되면 스트레스 받았던 작은 눈으로 인한 고민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뒤밑트임으로 인해 눈이 저절로 커 보이고 부드러워져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3중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바로 이것이 작은 눈 재수술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트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환자분들 100이면 100 다 저에게 물어봅니다. 뒤트임하면 다시 붓는다는데요?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대로만 하면 붙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눈꼬리가 다시 붓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눈꼬리를 붙잡고 있는 구조물을 모두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꼬리에는 피부, 근육, 인대가 눈꼬리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보통 피부와 근육만 잘라서 고정을 하거든요. 근데 뒤트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3단 트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3단 트임이 뭐냐면 피부와 근육뿐 아니라 인대까지 정확하게 해결해 고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뒤트임 수술 후에 눈꼬리가 디귿자 모양으로 둥그렇게 되는 건데 3단 트임을 한다면 둥그렇게 될 이유도 없고 다시 붙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수술하는 의사가 매우 적거나 드물거나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단 트임 방법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쌍꺼풀 수술을 해도 눈이 작다 그러면 앞트임과 뒤트임, 밑트임을 모두 시행하고 눈의 구조적인 한계를 제대로 해결해야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눈이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쌍꺼풀 라인을 환자가 원했던 결과에 맞춰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인라인, 인아웃라인 또는 세미 아웃라인, 화려한 라인을 선호하면 아웃라인이나 맥시 아웃라인으로 좀 더 큰 라인으로 둥글게 예쁜 라인을 잡아주면 됩니다. 사실 쌍꺼풀 재수술은 성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재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재수술이 왜 어렵냐? 그 이유는 예전에 수술한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눈의 회부학적 구조가 변형됐기 때문입니다. 예전 수술에서 어떤 실을 썼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위에 고정을 하였느냐, 유착의 강도와 형태는 어떠냐, 흉터는 어디 생겼고 어떤 모양을 띠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 다른데요. 얼굴의 각 부위와 조화롭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비율을 맞추면서 이전 수술로 인해 변형돼서 예쁘지 않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복구해야 하고, 또 심리적으로는 업그레이드된 결과를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내 눈에 딱 맞는 재수술을 해줄 전문의를 찾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제일 잘하는지, 내가 어떤 눈 전문가에게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저에게 오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작은 눈, 세우는, 단추는, 꼬막눈을 가진 분들의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쌍꺼풀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 여러 조직의 조작이 많은 만큼 수술적 난이도도 높고 수술 시간도 더 길게 되는데요. 그러니 회복 기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수술 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쌍꺼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작은 눈으로 고민하시며 재수술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눈은 어떤 모양이었으면 하는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수술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